안녕하십니까. 폴리텍 대학에 재학 중인 고재환입니다. 제가 1학기 동안 배운 시퀀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시퀀스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동영상은 시퀀스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제품들이 있는데요.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청소기, 전기밥솥, 기타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기 같은 경우는 모터만을 구동시켜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죠. 단순하게 모터 속도만을 제어하는 것이고, 이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 모터 속도뿐만이 아니라 물의 수위까지 조절해서 이 세탁물의 종류에 따라서 모터 속도와 물 높이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손상이 없고 깨끗하게 세탁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밥솥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가열 장치인 히터가 있어 가지고 내부 물을 가열하고, 가열할 때 너무 높은 온도가 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 적절한 시간 배분을 하여 가장 맛있는 밥을 지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 모터나 히터, 밸브, 타이머, 각종 센서 등을 사용하여 어떤 기능을 구현해내는 것이 하나의 제어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러한 것을 시퀀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퀀스란 계획되어진 일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하나씩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전기과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좌측 그림이 있는데요. 좌측 그림과 오른쪽 사진이 있습니다. 좌측은 도면이고 오른쪽은 이 도면을 토대로 해서 만든 제어판인데요. 중앙에 제어 판넬이 있고 주변에 이제 배선 작업과 또 외부 스위치라든지 주변 기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그 작업이 실제 기능사에 출제된 문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배운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은 우선 도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도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도면 넘버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부품 배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배선 작업, 동작 확인까지 이러한 내용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선 이 도면에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선이 연결된 거, 까만 선들은 전부 전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부품들 간에 연결된 전선이죠. 이 부품하고 이 부품이 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차단기, 브레이커 스위치죠. 이제 차단기가 있고, 퓨즈, 여기서 이제 과전류가 흐른다든지 그러면 퓨즈가 끊어져서 이 공급되는 전원 측에 이 전기 장치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퓨즈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가 두 개가 있네요. 이건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 모양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푸시 버튼을 누르면은 붙게 되어 있고 떼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푸시 버튼을 누르면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떼면은 다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있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릴레이가 있는데요. 이 릴레이하고 이 릴레이 1A 접점은 다른 부품이 아니고 릴레이 1에 부속되어 있는 접점이라는 뜻입니다. 릴레이 외관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는 타이머 있습니다. 타이머 외관이죠. 타이머는 3개가 들어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타이머 1번에 A 접점이라는 게 있고, 타이머 2번에 A 접점, 타이머 3번에 A 접점. 타이머 1번에 부속되어 있는 접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머 보면은, 이 타이머 보면은 시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타이머에 전원이 공급되면은 이 타이머가 동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설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 접점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램프가 4개가 있네요. 램프 2, 램프 3, 램프 4 이렇게 해서 램프가 4개가 있습니다. 램프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도면에 어떤 부품들이 되어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면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P하고 N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20V 전원을 공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20V 전원을 공급하면은 여기에 이 전원이 투입되겠죠. 전원이 투입되면은 마그네틱 스위치 전단까지만 전기가 공급되고, 마그네틱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은 브레이크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은 이 전기가 흐릅니다. 연결된 선은 다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흐르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전기가 공급되죠. 더 이상은 흐르지 못하죠. 끊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기가 흐르지 못하고 여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스위치 1번을 누르면은 여기에 또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기가 또 통합니다. 전기가 통하면은 릴레이 1이라든지 타이머, 램프에 이제 전원이 공급되면서 이제 한꺼번에 공급되죠. 릴레이 1도 동작하고, 타이머 1도 동작하고, 램프 1도 동작하고. 램프 1은 켜지는 거죠. 불이 켜지고. 릴레이 1이 동작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릴레이 1에 A 접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접점이 붙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동작은 어떤 동작도 하지 않죠. 이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제 타이머 푸시 버튼 스위치는 계속 누르고 있을 수가 없죠. 눌렀던 걸 손을 떼야 되기 때문에 떼게 되면은 스위치는 끊어집니다. 끊어져도 이제 전기가 계속 공급되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릴레이가 동작함으로 인해서 그 자기 내부에 있는 접점이 붙어서 그 전원이 계속 공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유지라고 합니다. 자기유지 회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타이머를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머 같은 경우는 이 전원이 공급되면은 그 타이머가 이제 설정되어 있는 시간만큼 그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동작은
그 시간만 단지 흐를 뿐이지 접점이 붙거나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시간이 경과되어야만이 이제 이 접점들이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머 1이 동작하면은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이제 타이머 1이 A 접점이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면 또 이제 여기에 전원이 공급됩니다. 공급되면 램프 2번이 켜지고 타이머 2번에도 전원이 공급되면서 타이머 2번이 또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머 2번에 설정되어 있는 시간 동안 동작하면 이제 타이머 2번도 붙죠. 접점이 붙으면 이제 또 타이머 3번에도 전원이 공급되고 램프 3번에도 전원이 공급돼서 램프 3번은 켜지고 타이머 3번은 또 동작을 시작합니다. 그 설정되어 있는 이제 시간만큼 동작이 지나면은 타이머 3번 접점이 또 붙습니다. 타이머 3번 붙으면은 또 이제 램프 4가 켜지게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램프 1번이 켜지고 2번이 켜지고 3번이 켜지고 4번이 켜지고 이렇게 순차 동작을 하는 회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작 순서가 이제 타이머에 의해서 각각의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에 따라서 얼마 만에 동작할지 결정되게 되어 있는 회로라고 보겠죠. 이제 여기에 있는 부품들은 전부 이제 전원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어떤 이후의 동작은 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스위치 0번 푸시 버튼 스위치 0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끊어집니다. 이제. 끊어지면서 이 전원이 차단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전원이 차단되니까 더 이상 전원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를 또 손을 떼면은 또 붙어요. 붙으면은 이제 여기 이제 붙었기 때문에 또 이제 전원이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되죠. 전기가 흐르는데 여기는 이제 끊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까지만 전기가 공급되고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푸시 버튼 스위치 0번은 리셋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초기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 스위치라고 보면 되겠죠. 이상 동작 해석을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 넘버링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면 넘버링을 하는 이유는 이 도면에 X1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T1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T1, X1 이런 부품들은 여기 보면은 T1이 있는데 단자가 8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X1도 마찬가지로 8개의 핀이 나와 있는데 각 핀 어느 핀에 연결되는지를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몇 번 핀에 연결되었는지 번호를 적어줘야만이 나중에 배선 작업할 때 실수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용이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면 넘버링을 한 상태인데요. 2번하고 7번 X1 같은 경우는 전원 릴레이 전원 단자가 2번하고 7번이네요. 이제 타이머도 똑같이 2번하고 7번. 이제 실제 사용되는 부품의 위치는 2번 핀은 이 자리에 있고 7번 핀은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표시를 번호를 이렇게 부여해 줘야만이 연결을 나중에 배선 작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넘버링이 끝났으면 이제 부품 배치를 하게 됩니다. 부품 배치는 도면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부품을 배치하라라는 도면이 주어지면은 그 도면에 맞게 부품 배치를 해야 되겠죠. 터미널은 여기 해야 되고, 그 차단기는 여기 해야 되고, 퓨즈는 여기 해야 되고, 간격은 또 얼마만큼 떨어져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부품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할 때는 이렇게 부품이 다 장착된 상태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개별적인 부품들, 터미널 따로, 차단기 따로, 퓨즈 따로, 릴레이 따로, 이렇게 판넬 따로, 여기도 마찬가지 스위치 따로, 램프 따로, 스위치 따로, 그 램프 박스 따로, 스위치 박스 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조합해서 이런 식으로 조립을 배치를 해야만 합니다. 부품 배치가 끝났으면은 다음은 배선 작업이 되겠는데요. 배선 작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하얀 종이에다가 부품 배치되어 있는 종이에다가 배선 작업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전선을 이용해서 배선 작업하는 게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색 1번이 있는데요. 빨간색 1번은 삼각형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위쪽 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위쪽 단자들을 얘기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9번이 있죠. 9번은 이제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삼각형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죠. 이제 아래쪽 단자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삼각형도 구분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은 나중에 배선 작업을 할 때에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위쪽 단자들 1번하고 그 차단기 1번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위쪽 1번하고 차단기 1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퓨즈 2번하고 이 아래측 단자들 9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퓨즈 2번하고 아래측 단자대 9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서 이 선을 다 연결해 주면은 이렇게 완성된 도면이 됩니다. 완성된 배선 작업이 되죠.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나중에 이걸 보고 그 전선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배선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1번이 1번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번에는 이제 이 화면상이니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전선 연결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선을 연결해 줘야만이 각 부품들의 전원이 공급될 때 공급되고 동작할 때 동작하고 그러겠죠. 이제 여기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그 작업 판넬이라든지 뭐 이 도면 그 배선 도면이라든지 헤더더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상반기 때 작업했던 내용들을 몇 가지 추려서 지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선택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제어 판넬이 있고 이 주변 기기들이 있죠. 앞에서 전기 기능사 그 작업 판넬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이제 이건 훨씬 쉬운 작업 도면이고 실질적으로 전기 기능사 도면은 훨씬 어려운 도면이 되겠죠. 끝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운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2학기 때에는 산업용 컴퓨터, 즉 PLC를 이용해 가지고 보다 깊이 있는 기술들을 배우고 실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시퀀스를 다루는 것은 전기기능사 자격증이나 전기기능장 자격증 시험을 치를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술들입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기기들은 이러한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나중에 취업한 회사에서 이러한 기기들의 문제가 있을 경우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겠죠. 이상 시퀀스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였습니다만 모두 이해하였으리라 봅니다. 설명 또한 최대한 천천히 설명하였으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